동물의 다양한 생태와 습성을 알아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주 오늘도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동물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거북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거북이 하면 우리한테는 고전이나 전래동화를 통해서도 좀 친근하게 알려진 동물인데 혹시 생각나는 이야기 있으실까요? 토끼와 거북이 얘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 네. 또 그 고전 작품에도 거북이 구워 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런 걸 보면 거북이가 아주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살았다는 말이겠죠. 네, 맞습니다. 거북이는 지구상에 사는 파충류 가운데서 이제 가장 오래된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무려 2억 3천 년 전부터 이 땅에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중생대 이후의 지층에서 지금의 거북류와 비슷하게 생긴 동물의 화석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선조들이 거북이 이야기를 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네요. 또 거북이 하면 장수의 상징으로 많이 불리잖아요. 거북이 수명이 보통 어느 정도 될까요? 거북이는 보통 100년 안팎으로 산다 이렇게 와. 알려져 있는데 애완용으로 키우는 소형종의 경우는 수명이 15년에서 25년 정도로 좀 짧은 경우도 있지만 육지 거북의 일부 종은 180년에서 200년 정도를 평균적으로 산다고 하고요. 또 이 바다 거북 중에서는 400년 이상 산 것으로 추정되는 거북이가 발견됐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400살이라니까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요. 네. 거북이가 이렇게 장수하는 비결은 뭔가요? 이 거북이의 텔로미어가 장수의 비결인데요. 이 텔로미어는 모든 생물의 염색체 양쪽 끝부분에 있는 특수한 입자입니다. 네. 이 세포의 수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포 분열이 반복될수록 이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지면서 결국에는 모두 소진이 되고 이런 과정이 세포가 노화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의 경우는 보통 40번에서 60번 정도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이 텔로미어가 모두 닳아 없어지면서 세포가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노화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북이는 사람보다 텔로미어 길이가 기본적으로 길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는 건데요. 특히 거북이의 경우는 텔로미어가 복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닳아서 짧아지는 텔로미어를 다시 원상태로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네. 또 이 거북이의 유전자를 분석해 보면 면역 세포의 활성을 높이는 유전자 변이가 발견이 되는데요. 그래서 거북이는 바이러스라든가 박테리아, 기생충 등에 대한 방어 능력이 뛰어나고요. 그만큼 질병에 걸려서 죽을 위험이 적은 겁니다. 네, 그 사람도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게 노화의 원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본 것 같은데요. 거북이가 텔로미어를 복구하는 능력까지 있다고 하니까 다시 젊어지는 거겠죠? 네, 실제로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미국 연구팀이 동물원과 아쿠아리움에 사는 거북이 52종의 노화 속도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조사 대상의 75% 정도가 노화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일부 종의 경우는 거꾸로 젊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남은 수명도 점점 더 길어진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또 이 전체의 80% 정도는 사람보다 노화 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말 그대로 장수하기 위해 태어난 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거북의 장수 비결을 알아봤고 이제는 생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거북이가 육지 거북도 있고 또 물에 사는 바다 거북도 있잖아요. 네. 이 둘의 생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먼저 이 육지 거북의 경우는 한마디로 헤엄을 칠 수 없고 평생 땅 위에서 사는 거북입니다. 이 대다수 종이 열대나 아열대 지방에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 겨울이 추운 지역에서는 잘 살지 못하고요. 네. 보통 미국 남부에서부터 이 아르헨티나까지 또 네. 아프리카라든가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까지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지역에 많이 살기 때문에 보통 풀이나 수분이 많은 선인장을 즐겨 먹고요. 또 이 물속에 들어갈 일이 없다 보니까 바다 거북과는 좀 다르게 물갈퀴가 퇴화해서 발이 아주 단단하고 또 이 발톱이 날카롭게 발달을 해 있습니다. 또 이 모래를 파고 들어가는 습성이 있는데요. 깊게는 수미터까지도 모래를 파서 거기에 알을 낳고 산다고 합니다. 네, 지금 영상으로도 계속 나갔는데 화면으로만 봐도 육지 거북이의 좀 특징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바다 거북 생태는 어떨까요? 바다 거북은 아무래도 이 헤엄을 치기 때문에 지느러미 모양의 발을 갖고 있고 몸의 형태도 유선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대신에 이 등껍질이 육지 거북보다 얇기 때문에 육지 거북처럼 이 위협을 당했을 때 몸을 등껍질 안으로 숨기는 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물속 생활에 유리하도록 진화한 만큼 이 바다 거북은 보통 바다에서 일생을 보내고 산란기에만 육지로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거북이 하면 보통 아주 느린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다 거북이
물속에서 평균 유영 속도가 시속 20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아주 빠른 속도를 낼 때는 무려 시속 32km까지도 헤엄을 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과거에 이 박태환 선수의 올림픽 자유형 기록과 비교를 해봤을 때 3배 이상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바다 거북이 껍질 안으로 움츠릴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인 네.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알을 낳을 때는 육지로 올라온다라고 했으니까 밖에서도 호흡을 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네, 이 바다 거북은 물 속에 살지만 허파로 공기호흡을 하기 때문에 수면 위로 머리를 내서 이 호흡을 하게 됩니다. 바다 거북의 입 뒤쪽 목구멍에는 또 혈관이 많이 모여 있어서 이 입 속으로 물이 들락날락 할 때 물에 녹아 있는 산소를 혈관은 흡수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흡수한 산소 때문에 바다 거북이 물 속에서도 오랫동안 아주 머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산란기가 되면 바다 거북은 자기가 태어난 바닷가로 다시 돌아갑니다. 출산이 임박하면 뒷발로 해변에 둥지를 파고 그 안에 알을 낳게 되는데 한 곳에서 보통 한 100개에서 120개 정도의 알을 낳고요. 또 여러 달에 걸쳐서 다른 둥지에도 몇 군데 더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이 재밌는 사실은 바다 거북이 태어날 때 성별을 결정하는 것이 이 주변 모래의 온도라는 것입니다. 네. 보통 부화할 때 온도가 27.7도 이하면 이 수컷, 31도 이상으로 높으면 암컷이 되는데요. 새끼들이 약 2달에 걸쳐서 부화를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온도가 이렇게 조금씩 변하면서 보통 수컷과 암컷이 섞여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 네. 네. 그렇다면 바다 거북이 알을 낳을 때 무엇보다 온도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최근에는 바다 거북에게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최근 4년 동안 바다 거북알이 모두 암컷으로만 태어난 건데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바다와 모래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 수컷 바다 거북이 사라져 버린 거죠. 이런 현상은 호주에서도 나타났는데 호주의 경우는 최근 부화한 바다 거북의 99%가 암컷이라는 통계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에 국제학술지에 나온 연구 내용을 보면 태평양 어린 바다 거북의 암컷이 수컷보다 최소 116배가 많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암컷 개체수 100마리당 수컷이 약 0.86마리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아, 네. 기온에 의해서 성별이 좌우되는 만큼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아주 직접적으로 받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해양 오염도 바다 거북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아마 버려진 그물에 걸려서 폐사한 바다 거북이의 모습이라든가 또 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배가 가득 차 있는 이런 바다 거북이의 모습을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 연안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 지난해 국내 연구팀이 인근 바다에서 발견된 거북이 34마리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본 결과 이 가운데 28마리에서 모두 1,200개가 넘는 플라스틱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제법 큰 덩어리도 있었지만 미세한 플라스틱까지 포함해서 118g 정도에 달했는데 그러니까 바다 거북 한 마리가 평균 38개 정도 그리고 3g 정도의 해양 플라스틱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특히 이런 플라스틱의 절반에 해당하는 51%는 네. 일회용품이었고요. 또 이 나머지인 49%가 어업 활동 중에 나온 쓰레기들이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버린 이런 쓰레기들이 바다 거북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 거죠.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예전에 바다 거북이 코 속에 빨대가 끼어있던 네. 그 안타까운 사진이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플라스틱이 바다 거북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특별히 바다 거북이 플라스틱에 의해 피해를 입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가 너무 많은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이 바다 거북이 물에 떠 있는 비닐봉지를 해파리로 착각해서 먹기도 하고 플라스틱 쓰레기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이걸 먹이로 여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플라스틱이 바다에 오래 있다 보면 표면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생기게 되는데 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바다 거북이에게는 좀 맛있는 냄새로 느껴진다는 거죠. 실제로 한 실험에서 바다 거북에게 이 물고기나 새우같이 먹이의 냄새를 흘려보내주고 또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이 냄새를 같이 흘려보내줬더니 이 거북이들이 쓰레기 냄새를 음식 냄새와 같이 이 반응을 보이면서 오히려 더 오랫동안 코를 내밀어서 냄새를 맡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은 이후에 있는 건데요. 이 바다 거북의 식도 구조가 한 번 먹은 것을 다시 뱉어내거나 토해내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이 거북의 식도 안쪽에는 뾰족한 돌기들이 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식도로 한 번 넘어온 것을 뱉거나 토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결국은 이 바다 거북이가 한 번 삼킨 플라스틱 쓰레기는 몸속에 계속 남아 있으면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오늘은 장수의 비밀을 간직한 동물 거북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바다거북 종류 상당수가 멸종 위기라고 하니까 이 보호 노력이 좀 더 이어져야겠습니다. 자,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